해서 하루아침에 국가 흥상화 수준을 이룩할 수 있는 작가, 환산이에요. 작가기 불가능하네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개혁 시도는 나는 그 90, 80년대 소련에서 살아서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에서 85년에 개혁을 시작했을 때 소련 체제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6년 이내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첫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발적인 혁명, 폭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폭동이 무슨 폭동이에요? 그 국가 통치가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엄격한 사회는 민중이, 대중이, 백성들은 폭동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마다 문화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 약 2004년부터 2005년부터 북한에서 규모가 작은 폭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진, 함흥, 평양까지 있습니다. 주로 청마단에서 장마당 단속 때문에 거기에서 장마단으로 나온 아주마들은 폭동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마들이에요. 단속 때문에 10년이나 1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쿠데타는 제가 보니까 쿠데타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국 쿠데타입니다. 무슨 뜻인지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은 조만간 폭발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프는 문제, 중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불가능합니다만 중국은 북한 사회 안에 중국 영향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혼란, 북한에서 그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그 공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와 같은 위기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먼저 북한에서 그 신중국 정권을 설치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79년 러시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처럼 신중국 정권을 설치하고 이 정권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시면 혼란, 무정부 상태 시나리오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장기적인 사회 혼란, 장기적인 무정부 상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소말리아 아닙니다. 어떤 아프리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혼란을 사실상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소말리아는 중요한 것도 아니라 멀고 먼 나라이니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혼란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혁 아니면 자발적인 혁명 아니면 신중국 쿠데타는 조만간 새로운 안전을 이룩하게 할 것입니다. 재안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안정화는 바로 지금 2009년 6월 2009년 9월에
볼 수 있는 안전한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친중국 정권 국가입니다. 그 친중국 위성 정권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60년대, 70년대 동유럽 소련이 통제했던 동유럽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말로만 그대로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잡는 사람은 주소도 아니라 노동당 초비소도 아니라 중국 대사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60년대 폴란드 아니면 70년대 체코와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체코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련 대사에게, 러시아 대사에게 총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 경우에는 북한은 중국 압력, 또 중국 지지 때문에 그대로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중국 지지 때문에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외부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슬픈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외부 간섭뿐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니면 흡수 통일입니다. 여기서 통일보다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연반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연반지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주의가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반지를 제일 많이 반대할 사람들은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남한에 대해서 알게 될 경우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연반은 바로 그들이 그대로 값싼 노동력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연반지이면 그들은 남한과 똑같은 대우를 못 받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라도 훨씬 더 낮은 월급을 받고 그들은 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반지는 얼마 동안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현실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일이면 흡수 통일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흡수 통일이나 통일 한국 아니면 이렇게 중국 간섭 때문에 안전화된 분단된 한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가설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주 가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